네, 이어서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증권 용산 WM센터의 김호균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 모신 날 증시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기분도 참 좋은데요. 네. 일단 다우존스가 보합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특히 나스닥 1%대로 오르고 있고 S&P 500도 0.71%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장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펀더멘털이 강해도 이 시장 분위기가 매크로로 인해서 좀 치우쳐 있다면, 공포 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쉽사리 이것을 좀 헤쳐나오기가 어려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도 매크로보다도 시장 심리가 장을 전체로 지배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차트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여러분께 좀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나스닥 차트를 좀 차트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작년 그 조정장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7월과 8월에 급락장이 있었는데 지금 차트가 맨 앞에 있는 차트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락장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 폭이 비슷하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면 저게 뭐 어떤 걸 말하느냐? 올 만큼 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저기가 무너지면 이전보다도 더 큰 하락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이 올 만큼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금의 하락장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월요일의 급락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원했던 트럼프 풋은 안 오고 트럼프 숏이 왔었던 게 월요일장이었고 저도 이날 매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하다가 빠지는 내용을 듣고 더 화가 났었는데요. 어제도 중요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지표 발표, 오늘도 지표 발표가 있었지만 졸츠, 그러니까 고용 리포트가 있었는데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심리적으로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호재가 나오면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잘 나와서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관세 이슈가 탁 터지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캐나다의 관세를 뭐 더 부과하겠다. 그리고 뭐 에너지 관련해서 뭐 긴급 조치를 비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굉장히 세게 장문에 글을 남기면서 시장을 다시 또 억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건 뭐 트럼프 풋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증시 상승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악재를 던져서 시장을 누를 것인가라고 굉장히 시장이 불안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트럼프 풋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트윗도 제가 올려놨는데 그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장문에 글이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러면 트럼프 관심 있는 게 뭐냐? 트럼프도 그렇고 재무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상무장관도 마찬가지로 금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를 타겟팅하고 있고 이 10년물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낮추려는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채를 발행했을 때 금리가 낮아야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자가 내려가야,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 이자 비용도 이 정부의 빚을 갚는 비용도 지출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금리를 낮추려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 우려를 야기해야 되고 불안감을 조성해야 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증시가 또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CPI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면서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장 전에 나왔었던 CPI, 일단은 2월 CPI가 나온 건데 이게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저희가 해도 되는 건지, 즉 추세 전환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대통령께서도 뭐 침체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2월 CPI에 과연 있었을까?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오늘 CPI 발표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나왔고 시장 반응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2.9 예상했는데 2.8로 나왔고요. 0.1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코어도 3.3을 예측했는데 3.1로 나왔기 때문에 0.2를 하회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딱 적당히 원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 좀 안 좋은 그림을 갈 수 있었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주가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고 보여지는 게요. 지금 조정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조정장이 어디서 반등을 할 건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조정의 지금 기간이 이번 주로 딱 4주거든요. 네, 기존의 예전 조정장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한 3번 정도의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 그래서 한 3개월 조정 오고 1개월 반등하는 조정도 있었고요. 1개월 조정에 1개월 반등하는 조정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1개월 조정에 한 3개월 정도 되는 반등이 있었던 장이 있었는데, 즉 조정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정의 기간과 그 폭이 바뀌어지는데, 매크로로 인한 조정이었을 경우 그게 3개월짜리 조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급등이 올라가면서 뭐 은행도 막 파산하고 그런 그림에서 나왔던 조정이 3개월짜리 조정이었는데, 수급에 한 조정, 그러니까 즉 뭐 그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수급 요소로 해서 조정은 한 달짜리도 강하게 왔다가 또 반등도 한 달 사이에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가 이 조정, 이게 현재 구간이 10%, 1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조정장애로 봐야 하는데, 조정이 일단 한 달 정도로 이미 기간 정도는 충분히 이번 주까지 온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V자 반등일까 아니면 L자 반등일까라고 봤을 때 미장은 대부분 V자 반등입니다. 국내장은 L자 반등이 많지만 미장은 반등 시에 거의 V자 반등을 했고요. 근데 이게 조정이 한 달짜리냐 아니면 3달짜리 봤을 때 매크로에 의한 조정이었을 때는 좀 길지만 지금의 시장의 조정을 매크로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우려, 그건 최근에 나왔던 단어인 거고, 사실 좀 랠리에 의한 차익 실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세 이슈로 인한 좀 노이즈,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건가 하는, 그러니까 즉 총체적 위기, 안전사상 급등, 이런 어떤 하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급에 의한 하락이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한 달 정도 조정에 좀 V자 반등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만 경계할 부분은 지난주 월요일 조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포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수급에 의한 조정이면 한 달짜리인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더 끌고 내려가는 거면 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투심 자체가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가 보게 되면 한 17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 한 20 언저리에서 밑에서 한 2주 동안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극도의 공포 구간입니다. 이 극도의 공포 구간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힘을 못 씁니다. 즉 증시의 회복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조정이 없었다면 이것이 좀 빠르게 갈 수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좀 고민되는, 이런 공포를 인정하고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라는 변수는 여전하지만 조정을 딛고 의미 있는 V자 반등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